안녕하세요. 책을 읽어주는 남자 김원철 인사드립니다. 오늘 9월 14일입니다. 월요일이고요. 이번 주 읽어드릴 책은 1년 안에 무한 수익을 창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날 월요일 1장 복제가 살아있는 곳 2장 마음의 힘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호세 로페스와 남미를 여행하던 중 어느 공항에서였다. 우리는 닭가슴살, 콩, 유카 요리를 먹고 있었고 그는 전날 저녁에 내가 진행한 행사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는 자네가 제공한 첫 번째 동그라미에 대한 훈련을 책으로 쓰면 참 좋을 것 같아. 그걸 책으로 쓰게 라고 말했다. 나는 이미 계획 중인 책들이 몇 권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는 좋아. 하지만 그 훈련은 정말 뛰어난 내용이고 사람들에게 꼭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네. 복제를 시작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 라고 말했다. 나는 좀 더 생각을 했고 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많은 사람이 복제를 위해 전혀 잘못된 곳을 들여다보고 있거나 복제가 실제로 존재하기는 하는지 의아해한다. 사람들은 결코 최상이 아닌 결과를 가져오는 데 대해 스폰서나 자기 팀을 사람들을 비난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그런 비난은 진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제대로 된 해결책은 조직의 문화를 만들어내고 행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1장 복제가 살아있는 곳. 첫 번째 동그라미의 법칙. 언젠가 스폰서에게 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 적이 있다. 팀원들은 대부분 게으르고 사람들은 미팅을 데려오지 않으며 조직이 자신들을 부자로 만들어주기를 막연히 기다리기만 하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팀원들이 왜 나와 같지 않은지 알 수 없었다. 유감스럽게도 문제는 거기에 있었다. 그들은 나와 같았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네트워크 마케팅이라고 부르는 이 멋지고 놀랍고 그러면서도 미친 짓 같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사업의 매력이다. 사실 우리가 하는 일은 첫 번째 동그라미로부터 시작된다.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안에 당신이라고 쓰여 있다. 이것은 오늘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모두가 인정하는 일반적인 관점이다. 관점이 아니다. 매트릭스, 바이너리, 쿼드라 플랜 등의 보상 플랜들은 분명 이 사업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고난을 주는 문화를 만들어 왔다. 많은 사람들이 넘치는 혜택을 요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이 누려 마땅한 권리로 여긴다. 스폰서가 그들을 위해 구조적으로 만족할 만한 혜택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자신들이 겪고 있는 결코 성공적이지 않은 결과에 대해 주저없이 스폰서 탓으로 돌린다. 자기 팀에 책임을 돌리는 사람도 있다. 팀원을 비난하고 자신을 부자로 만들어줄 만큼 열심히 일하지 않는다고 책망하기까지 아주 쉽다. 그러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우리 사업에는 고용인은 없다. 우리가 이끄는 사람들은 모두 스스로 지원한 이용군들이다. 매달 당신의 수수료가 들어오는 통장에는 당신의 이름 외 다른 사람의 이름은 찍혀 있지 않다. 이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면 당신은 성공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리고 성공을 위해 당신은 첫 번째 동그라미 법칙을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 우리는 먼저 시작을 하고 방법을 시험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뒤 그 정보를 우리가 이 사업에 인도한 사람들과 나누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는 멘토, 코치, 스승, 지휘관, 동반자라는 역할들을 모두 결합하는 일을 하는 특별한 사람들이다. 사람들은 우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자기 자신을 위해 일한다. 하지만 그들이 하는 일은 우리의 결과와 수입에 영향을 미친다. 내가 경험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가장 효과적이었던 훈련은 외부에서 받은 것이다. 교회 이사회와 다른 비영리 조직들에서 대표를 맡으면서 한 일들이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해고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당신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끌고 동반자가 되어주는 방법을 배울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시작하려고 한다. 당신은 첫 번째 동그라미를 운영했던 방식으로 이런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동그라미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대상이다. 당신은 이번 달에 10명을 모집해서 그들이 스폰서가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등록 서류에 서명할 것인지는 스펙트들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통제할 수는 없다.
언제까지 어떤 직급에 오르겠다는 목표를 정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책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당신의 동그라미를 통제하면 당신의 조직의 모든 동그라미에 영향을 미친다. 당신은 사람들이 특정한 행동을 실행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신 자신의 행동의 모범을 보이고 사람들이 복제하기로 결심할 만한 본보기가 되었을 때 가능하다. 이 일을 하면서 당신은 네트워크를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조직의 사람들을 성장시키고 그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키워 나가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당신과 원칙들과의 실행, 그리고 당신이 이끄는 문화에서 시작한다. 그렇게 할 생각이 있다면 뛰어들어 보아라. 2장 마음의 힘. 행동이 어떻게 결과를 낳는가? 아름다운 사우스 플로리다의 토요일 아침이다. 나는 벤 모리슨이 도밍고를 크게 틀어놓은 채 바이퍼를 타고 드라이버를 즐긴다. 내 옆에 창문을 내린 채 달리는 검은색 픽업 트랙의 창가에 강아지가 기대고 있다.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귀는 강한 바람에 휘날리며 혀를 밖으로 내민 강아지의 모습은 열반의 경지에 들어선 듯한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있다. 디스크는 스티브 레이본의 노래로 바뀌고 나는 삶이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저는 소프트볼 팀의 한 멤버에게서 차 안에 물건을 도둑 맞았다는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방금 어머니 집에서 나오는 길인데 분통 터지는 마음에 풀어놓을 대상이 필요했다고 한다. 어머니가 차에다 물건을 두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예전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듣지 않더니 그런 일을 당했다고 있는 대로 잔소리를 퍼부었기 때문이다. 나는 강도가 창문을 깼냐고 물었고 그는 아니라고 했다. 나는 유리가 깨졌으면 더 번거로웠을 텐데 차라리 잘 됐다고 했다. 그리고 소프트볼 글러브를 차 안에 두었냐고 물었다. 다행히도 수선을 하느라 차 안에 두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글러브를 도둑 맞았으면 잊어버리고 평상심을 되찾기까지 몇 개월이 걸렸을 텐데 정말 다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고 맞장구를 치고도 그런데 도둑이 오래된 배트를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나는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300짜리 새 배트가 아닌 옛날 배트를 가져간 걸 기뻐하라고 했다. 그는 당신은 정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탁월한 능력이 있는 강사요라고 소리치는데 거의 격분한 것처럼 들렸다. 당신은 모든 일에서 긍정적인 면을 보내요라고. 인정한다. 나는 모든 나쁜 일에는 좋은 측면이 있다고 믿으며 굉장히 낙천적이다. 그것이 나의 사고방식이다. 우리가 가진 것들 중에 성공과 가장 관련 깊은 것은 우리 자신의 사고방식이다. 우리의 사고방식이 우리의 태도를 만들고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행동을 하도록 혹은 하지 않도록 결정하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되게 회의적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마음 깊은 곳에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회의론을 증명하게 될 것이다. 거절당할 것이라고 예상하면 아마도 그렇게 될 것이다. 팀 멤버들이 부정적이고 중도 탈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면 그들은 아마도 그런 당신의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당신이 제시하는 사회 기회를 굉장한 것으로 이것을 잡지 않는 사람을 바보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많은 사람들을 가입시킴으로써 당신의 믿음을 증명할 것이다. 당신의 사람들이 발전하고 조직을 구축해 나갈 것을 기대하며 그들은 그렇게 할 것이다. 기대는 당신의 리더십 개발 무기고에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굉장한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자극을 받아 그렇게 하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얻는다. 당신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다면 당신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바이러스가 침투해 잠재의식 속에서 부정적인 믿음과 기대가 커져왔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쓴 당신이 멍청하고 아프고 가난한 이유와 현명하고 행복하고 부유해지는 방법이라는 책의 주제이다. 당신이 부정적인 믿음을 갖고 있으면 이 사업에서 성공할 기회를 대폭 감소시키는 수많은 행동을 하게 된다. 예를 들며 당신은 사람들이 사업에 관심이 없을 거라고 속단해 버릴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미리 단정 지음으로써 사람들에게 접근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업을 할 것이고 제에다가 제대로 할 사람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사소한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목표에 대한 집중을 하지 못하고 결국 성공에 이르지 못한다. 처리 못한 주문, 가격 상승, 혹은 보상 플랜 변경과 같은 자질구레한 문제들로부터 시작하여 고충과 불만을 끊임없이 토로하게 된다. 이렇게 불만만 늘어놓는 사람들은 절대 사업을 구축하지 못한다. 당신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으면 집중력을 흐트러 놓는 사소한 문제들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당신은 그것을 과정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목표에만 집중한다. 필요한 도움받기. 솔직히 오늘날과 같은 현실에서는 그 누구라도 스스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유지하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너무나도 많은 부정적인 프로그램이 도처에 깔려있다. 모든 TV 채널에 당신 주위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선의를 가진 사람일지라도 또는 종교단체와 정부에도 만연해 있다. 사고방식을 똑바로 지킬 수 있는 방법은 긍정적인 프로그램을 위한 자기개발 시간을 매일 갖는 수밖에 없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자기개발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듣는 오디오 자료, 당신이 보는 비디오 자료, 당신이 읽고 있는 책, 당신이 참석한 행사들, 당신이 어울리는 사람들. 이 중에서 매일매일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것은 책, 오디오, 비디오의 자료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이다. 아침에 집에서 나가기 전에 시간을 내서 당신의 의식을 정비한다면 그날 하는 일의 결과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당신은 고차원적인 의식을 울림으로 사람들과 상황을 당신 편으로 끌어당길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꿈의 힘. 우리 사업에서는 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 이것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일할 시간을 찾고 두려움에 맞서고 고난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해주는 것이 우리의 꿈이기 때문이다. 당신은 꿈을 위해 우리 부정적인 성향에 맞서 기꺼이 싸워야 한다. 꿈을 방해하는 것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줄여라. 꿈에 가장 먼저 투자하는 사람이 되라. 당신이 자신에게 투자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매일매일 당신의 꿈을 키워라. 커피숍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자기 개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라. 다른 사람들의 꿈을 빌려오지 말고 자신의 꿈을 꿔라. 느끼고 보고 냄새를 느끼고 맛을 봐라. 너무나 강렬해서 당신을 앞으로 밀고 나가는 꿈을 꾸어라. 그리고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 당신이 나아갈 번영을 지도처럼 그려서 당신의 의식 속에 간직을 하라. 당신의 꿈은 당신만큼 커져야 한다. 더 크게 꿈꿀수록 당신은 더 거대해진다. 당신의 꿈에 대한 사람들에게 공표하면 당신을 돕는 사람들은 모을 수 있고 당신을 약화시킬 사람들은 구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니 공공연하게 꿈에 대해 선언하고 매일 아침 당신의 태도와 자기 개발을 위한 시간을 할애해라. 성공의 반대는 실패가 아니라 평범이다. 실제로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의 일부이다. 그리고 우리 직업에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어떤 직업에서든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기술과 의지를 획득하기 위한 비용을 기꺼이 치를 각오를 해야만 한다. 거절을 당하거나 팀원들이 중도 탈락하거나 혹은 강한 팀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수많은 난간 중 하나와 마주하고 싶은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다. 하지만 매일 자기 개발 시간을 갖는다면 이런 고난도의 본질을 깨닫고 극복하면서 반대편에 있는 성공의 세계로 도달할 것이다. 네. 첫날 책 1장, 2장 읽어드렸습니다. 내일 3장, 4장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잘 보내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